예,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올해로 10년. 그동안 참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네. 항상 하는 오해인데요. 비트코인 탄생 이후 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네. 그렇지만 언제나 그 참여자들이 여러 있지만 그중에서도 채굴자들이 모든 핵심이다. 네. 모든 키를 쥐고 있다. 네. 맞나요? 이게 전형적인 네.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갖고 있는 연산 능력이라는 힘이 하나 있고요. 해시파워라고 하죠. 해시파워. 그거만큼 큰 게 또 이제 노드 파워, 노드의 힘. 예. 이 두 개가 정확히 균형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생태가 안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해시파워는 좀 많이 들어봤는데 네. 노드 파워는 살짝 낯설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드 파워는 이제 풀노드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 풀노드가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 발현되는 힘을 노드 파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록을 그러니까 채굴자가 채굴한 블록을 내가 이걸 전파할 거냐, 블록에 붙일 거냐를 결정하는 그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해시파워는 네. 직감적으로 딱 오는데 네. 이 노드 파워가 과연 어떻게 해시파워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건지 네. 한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구분이 돼 있어요. 지금 두 가지 힘, 노드 파워와 해시 파워가 있어요. 그 주체들은 이 파워의 주체는 노드 파워는 참여자, 풀노드라고 보시면 되고 해시 파워는 당연히 채굴자, 채굴 노드를 돌리는 채굴기를 돌리는 분들이고요. 권한은 블록 전파, 그다음에 해시 파워의 권한은 블록 생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힘들이 충돌하게 되면 네네.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요. 비트코인 근데 생태가 지금 무너지니까. 여기서 보면 네. 블록 생성이 훨씬 더 힘이 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 이유가 그러니까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는 이제 어느 한쪽이 남용을 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노드 파워를 남용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블록 전파 규칙을 바꾸거나 정당하게 생성된 블록을 전파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블록 생성에 대한 리워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시파워를 제공 안 하겠죠. 그러면 이 해시파워가 급격히 떨어지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바꿔 말해서 보안이 네네. 그만큼 낮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게 팽배해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당연히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겠죠. 다 환매를 할 거니까. 신뢰할 수 없는 비트코인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해시파워, 그러니까 해시파워 연산 능력, 채굴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남용을 할 네네.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이 니네가 블록 생성해도 우리가 그거 전파 안 할 거야. 너네는 시간과 돈을 투자했지만 리워드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서로 균형이 안 맞춰지고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양쪽 다 그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네.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게임 이론과 될 수 있고 피자 예. 나누기와 비슷한데요. 네. 그 피자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 뭔지 시청자들은 아시죠? 예, 자른 사람과 고른 사람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네가 자르고 네가 골라라 하면은 자른 사람이 굉장히 공정하게 고르겠죠. 왜냐하면 한쪽을 크게 자르면 맞아요. 먼저 큰 걸 가져가면 끝이니까요. 설명은 됐고 그럼 관련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포크예요. 네, 포크가 이 포크네요. 예, 우리 먹는 진짜 저 포크. 포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넥스트 머니톡에서 블럭이 생성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블럭이 그냥 일렬로 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기가 되죠. 이렇게 갈라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저 갈라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포크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한 일렬로 가다가 저 포크 날로 쫙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다고 해서 진짜 이것 때문에 포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코드 변화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변화를 저희가 또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로 나눠서 부르죠.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네. 구체적으로. 올드라고 돼 있는 큰 동그라미 안에서 네네. 뉴라고 돼 있는 작은 동그라미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합의 규칙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기존의 합의 규칙이 더 넓었고 바뀌는 게 더 좁아지는 거죠. 저 그림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는 2메가 이하의 블럭이 규칙인데 이거를 이제 1메가로 블럭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하드 포크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예.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보다 규칙을 더 넓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 됐던 것을 이제는 되게 하는 거죠. 그 특성으로 나누는 게 이제 소프트 포크, 하드 포크고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전 클라이언트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 예를 들어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예전 버전과 이 소프트포크 이후의 새로운 버전과 호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드포크는 반대죠.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보시면 소프트포크는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네. 그만. 근데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발동 조건은 이제 이 소프트포크든 하드포크든 이제 변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자들이 커뮤니티랑 같이 정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소프트포크든 하드포크든 체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분열이 생기면서 체인이 두 개로 갈라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작년 8월에 있었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들.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소프트포크보다는 하드포크가 많이 네.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체인 분리 가능성 그렇죠. 때문에 체인 분리 그런 가능성이 건가요? 높아서. 그래서 더 이슈가 많이 되죠. 더 자극적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싸운다. 합의 못 보는 것 같아. 그럼 두 개 생기는 거네. 약간 그렇죠. 이런 게 또 하드포크가 자극적이죠. 자, 세 번째 질문. 네. 너무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이 마운트 곡스와 네. 실크로드. 이 마운트 곡스야말로 이 비트코인의 영역의 세월을 함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2010년에 생긴 뭐 최초의 거래소라고 볼 수 있고, 비트코인 $1000 시대를 열면서 뭔가 영광을 가져오는가 싶었더니 그 다음에 해킹 사건 터지면서 침체기를 불러왔었던 네. 대표적인 장본인이죠. 2009년에 이제 P2P 프로그램이죠.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당나귀를 개발한 제드 맥케일럽, 지금 스텔라 쪽에 CEO로 네. 있는데, 지금 이 제드 맥케일럽은 2011년에 비트코인 포럼에서 만난 프랑스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마크 캐펠러스, 현재 그 마운트 곡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연결해서 나오는. 그래서 이분한테 매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드 맥케일럽 굉장히 대단한 게 블록체인 업계를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네. 자기가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돈도 벌고 너무 거의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약간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금방 일에 실증 낸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금방 실증 냅니다. 거래소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게 바로 대재앙의 시작인데, 마크 캐펠러스가 그러니까요. 바뀌고 나니까 해킹 사건이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맥케일럽이 회사를 떠나고 3개월 만에 사건이 터집니다. 해킹 사건이. 그럼 2014년에 터진 게 아니라 2011년에 2011년에 터집니다. 그래서 6월에 해킹으로 875만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탈취당했어요. 해커한테. 근데 이때 가격이 15달러에서 순간적으로 1센트를 찍어요. 우와. 근데 이후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네. 보안에 신경을 안 쓰고 계속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그대로 계속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정보점 갱신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묻어간 거예요. 호황을 누렸죠. 그러다 결국 2014년에 터진 거죠. 2014년에 제대로 한번 터집니다. 네. 한 방에 훅 가는데요. 네. 2014년 2월에 비트코인 85만 개, 많습니다. 8만 5천 개 아니고 85만 85만 개. 개를 탈취당합니다. 당시 비트코인 발행량의 7%에 해당하는 대규모 액수였고요. 현재 시세로는 한 6조 3천억 정도 되는 규모 금액이었어요. 근데 웃기는 건 사실 그때 비트코인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당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걸 다 물어주고 나고도 돈이 남는다고. 많이 남더라고요. 네, 이런 야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운트 곡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변제해야 될 채무 총액이 한 4,5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되찾은 그러니까 85만 개를 잃어버리고 네네. 20만 개를 찾았어요. 20만 개. 근데 그 20만 개 가격이 4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 20만 개가 지금 고바야시 노부아키, 파산 관제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예, 이분 지갑에 이제 20만 개가 있다고 추정이 네, 되고요. 네. 이분이 이제 짬짬이 네. 이제 시장에다 이런 걸 이제 네. 판매를 하는 거죠. 드디어 등장하는 우리 지한우 크립토 네. 대국 끌기. 이 중앙 집권화 이거 이슈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비트메인 이게 항상 그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예요. 네. 채굴자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맞아요. 특정 채굴 세력이. 예. 너무 과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탑5 거래소가 다 중국계고 그중에 3개는 비트메인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이제 채굴 마이닝 회사죠. 큐죠. 예. 비트메인은 채굴 장비 만드는 회사예요. 예. 특히 그 에이식 칩을 잘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에이식은 특수 목적용 주문형 반도체인데 쉽게 말하면 그 칩 공급 업체들 뭐 인텔, 뭐 TSMC,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필요한 칩을 사서 채굴에 특화된 그 또 칩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채굴기에 넣어서 파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비트메인이 채굴기 시장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80%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비트코인을 캐고 있다. 네. 돈 많이 벌었겠네요. 돈을 아주 그냥 쓸어 모았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최근에 또 이제 올해 또 홍콩 시장에서 맞아요. IPO IPO를 한다고, 한다고 하고 이제
어젠가 최종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제안서 같은 거가 유출이 됐는데 거기에 비트메인의 1분기 순이익이 1조 1분기에 1조. 1분기에 1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이. 네. 근데 물론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반영된 2분기 순이익은 기재는 안 해서 약간 그게 이제 문제가 많았죠. 비트메인 하면 이게 우지한 지한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사진만 보면은 이게 지금 30대 됐나요 이제? 이분은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아 북경대를 나와. 네. 학력도 뛰어나죠.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2011년에 비트코인 100서를 접합니다. 아. 네. 그리고 바로 모아놓은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풀 매수를 하죠. 아. 1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가격이 1달러 미만까지 떨어졌다. 이 얘기는 거의 뭐 가망이 네. 없다라고도 봐도 되는데 그렇죠.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겠네요. 여기 뭐 하자는 건지. 네. 그러다가 2년 만에 900달러. 900달러. 아. 그러니까 이때 번 돈으로 벤처 캐피탈 시절에 알게 된 개발자랑 2013년도에 비트메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채굴기인 엔티마이너 S1을 출시를 해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판매량이 같이 급증한 거죠. 그러다가 2014년 2월에 또 등장하는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비트메인의 사업 계획이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사업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비트메인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전부 다 파산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우지한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버티다가 지금 오히려 더 후속 채굴기를 만들어야겠다, 더 좋은 채굴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엔트마이너 S5 제작을 하고요. 바닥을 찍고 2014년도 비트코인 가격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엔트마이너 S5가 지금 오늘날의 비트메인이 있게 만들어준 효자 상품이 되죠. 이 뭐 스타트업이 사실 자주 만나는데 사실 죽음의 계곡에 직면하다가 급격한 매출 상승 J커브를 만나서 살아나는 건데 이 비트메인의 우지한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10년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 그래프를 보면 계속 올랐는데요. 10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 이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는지 한번 그 이슈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이슈별로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안 이슈죠. 자, 보안 이슈 뭔가요? 보안 이슈. 그러니까 보안 이슈라고 하면 뭐 네트워크의 해시 파워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해킹 같은 것들이 잘 안 일어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하락하게 되면 보안은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흔들리면 거의 암호화폐가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두 번째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의 태도. 예, 그러니까 규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규제 이슈. 예,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부가 혁신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제 스탠스를 취할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죠. 지금 현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규제. 뭐 정부가 그 1월 초에 무슨 규제 관련된 뭔가 발표만 뉴스만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요동쳤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 약간 규제 일변도 같은데 그 하루빨리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이 마련돼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세 번째. 이건 뭔가요, 이슈는? 금융 불안 이슈가 있죠. 금융 불안. 그러니까, 법정화폐 시스템의 취약점에서 오는 금융 불안 이슈가 있는데요. 이거는 금융 불안 이슈는 그 일단 암호화폐 쪽에서는 완전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어려워요. 그렇죠. 대체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금융위기 초기, 금융위기 초기는 여지없이 위험 자산에 대한 그 투자 센티멘트가 완전히 사그라들거든요. 근데 크립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초기에는 좀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금융위기 초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게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슈는 바로 그 방금 저희가 봤던 포크, 변화. 포크. 예, 그러니까 변화가 두 가지인데요. 좋은 변화는 모두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플랫폼 자체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업그레이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할 때마다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여지없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의미한 잦은 포크, 그다음에 합의 안 된
그런 포크, 체인 분리. 사실 그 연말에 네. 무슨 뭐 비트코인 어쩌고 비트코인 플래티넘인가? 어쩌고 뭐 플래티넘 고등학생. 뭐, 예, 막 네. 그런 것들 나오면 이제 힘 빠지죠. 네. 아. 뭐 이 시장의 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건 하나 있어요. 체인 분리가. 그러니까 서로 명확한 가치관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것들. 서로의 명확한 노선이 있고 이거의 시장을 만들어줄 지지자까지 있는 상황에서의 체인 분리는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하나의 배당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코인이 생긴다는 걸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10년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를 카테고리별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암호화폐의 오해와 진실,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